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6월 26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요. 아주 먼 옛날 전설부터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들까지 정말 다양한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같은 날짜에 새겨진 역사의 다채로운 결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이야기는 7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1284년 6월 26일입니다. 독일 하멜른에서 그 유명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 130명을 데리고 사라졌다는 전설이 기록된 날인데요. 쥐퇴치 약속을 지켰는데 보상을 못 받으니까 아이들을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 기억에 남았을까요? 네, 그 지속성. 그게 바로 이 전설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민담이 아니라 어쩌면 실제 역사적 사건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해석이 많거든요. 아, 실제 사건이요? 네, 예를 들자면 당시 동유럽으로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이주했던 그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십자군 같은 좀 비극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이 집단으로 사망했던 그런 어두운 역사가 좀 은유적으로 담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아하. 사실 기록보다는 이런 구전설화 형태가 더 강렬하게 집단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중세 사회의 불안감 또 희망 같은 게 뒤섞인 단면을 보여주는 셈이죠. 와, 그 역사적 사실이 신화나 전설로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시계를 훌쩍 돌려서요. 1945년 6월 26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괴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5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헌정에 서명했죠. 정말 인류 역사상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 이런 염원이 담긴 순간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단순히 전쟁을 끝낸다 이걸 넘어서서요.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국제 협력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는 굉장히 야심찬 시도였어요. 야심찬 시도. 물론 유엔이 모든 분쟁을 다 막지는 못했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 헌장 서명 자체는요. 그 이후에 국제법이라든지 인권 논의 또 개발 협력 같은 현대 국제 관계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정말 큽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이 이상적인 목표가 현실 정치의 어떤 힘겨루기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 이걸 좀 살펴보는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 이상과 현실의 긴장이라. 듣고 보니 한국 현대사에서도 그런 비슷한 순간이 있었네요. 바로 1987년 6월 26일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정말 전국을 뒤덮었던 날이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학생 피격 사건으로 촉발됐던 6월 민주 항쟁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왔죠. 네, 그날의 에너지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표출된 거죠. 맞아요. 이 전국적인 시위의 힘이 불과 사흘 뒤였나요? 정부로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는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정치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정말 큰 분수령이었고 그 이후 시민사회 성장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죠. 정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시민들의 힘이었네요. 시간을 조금 더 최근으로 당겨보면요. 2015년 6월 26일 미국에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버거펠대 호지스 사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죠. 네, 맞습니다. 이 판결은 그 결혼할 권리가 기본적인 인권이고 이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헌법 차원에서 확인한 거예요. 헌법 차원에서? 네,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정말 역사적인 성과였을 뿐만 아니라 평등이라든지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법적 평등이 곧바로 사회적 차별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관련 논쟁이나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법적인 변화랑 사회적인 인식 변화 사이에는 늘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2002년 6월 26일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한일 월드컵 4강 독일전에서 아쉽게 패배한 바로 다음 날이었죠. 터키와의 3, 4회전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아, 그때 정말 네, 비록 3, 4회전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온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됐던 그 여름의 열기,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선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 월드컵 4강 신화는 정말 많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강렬한 집단 기억이고 또 국어적인 자긍심의 원천으로 남아있죠. 네네, 사회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응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6월 26일 하루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겹쳐 있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네요. 뭐 하멜른 아이들을 둘러싼 미스터리부터 시작해서 국제 질서를 만들려는 거대한 약속, 또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까지요. 어쩌면 이날들은 약속, 그리고 권리, 또 집단의 힘, 이런 키워드로 좀 묶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그거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과거에 6월 26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들 있잖아요. 바로 오늘 이 6월 26일에 벌어지는 일들은 먼 훗날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요? 아,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이 하루하루가 미래 세대에게는 또 다른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참여자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